투자와 마켓 사이클을 설명한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하워드 막스. 주식시장의 사계를 주장한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오. 투자의 3국면을 달걀 이론으로 풀어낸 유럽의 워렌 버핏 코스톨라니. 세 명의 공통점, 바로 주식시장이 순환한다고 본 관점이다. 심지어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오늘도 그 법칙은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큰 부를 이룰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코스톨라니의 위대한 저서, 거기서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자. 코스톨라니는 1906년 2월 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다. 그는 부다페스트에서 철학과 예술사를 공부한다. 1924년 18살 때 아버지의 친구인 알렉산드르의 조언으로 파리에가 주식 중개인 일을 하게 되며 주식과 인연을 맺는다. 파리의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 어떤 노신사가 말한다.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네. 여기 있는 바보의 머릿수보다 주식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식보다 바보가 더 많은가? 그것이네. 이 말은 주식시장의 진리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했다. 즉, 주식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사려고 하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주식의 시세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코스톨라니의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주식시장에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는 돈이다. 돈은 주식시장의 산소 또는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것이다. 만약 돈이 없으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다고 했다. 자금의 유동성과도 같은 말이다. 하지만 시장에 돈만 있다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심리다. 여론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돈 플러스 심리 이퀄 추세라는 공식을 만들게 된다. 돈과 심리, 한 요소가 강하면 다소 상승 또는 다소 하락하게 되지만 두 요소가 전부 긍정 또는 부정이 되면 주식시장의 추세는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 급격한 강세장 또는 하락장을 만들게 된다. 즉,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어야 시세가 상승한다. 그들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는 것이며 계좌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어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다. 하락장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여론이 부정적이며 금리가 높은 적금, 채권 같은 영역에 돈을 투자하느라 여유 자금이 없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앞서 돈과 심리가 합쳐서 상승 또는 하락의 추세를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돈, 즉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코스톨라니는 결정적인 것이 금리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화폐에 붙는 이자율이다.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특히 미국 연준, 페드의 금리 방향이 중요한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페드는 금리를 인상하고 이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그럼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 되어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된다. 코스톨라니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노련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주식을 판다고 말한다. 또한 불경기가 예견되어 더 큰 불황을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곧장 주식시장에 뛰어들라고 말한다. 정리하면 주식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돈과 심리인데, 돈이라는 유동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금리이다. 그런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감지될 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이며 유동성을 줄이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증가 추이가 뚜렷하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줄거나 불황이 예상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증가세가 꺾이거나 불황의 조짐이 보이면 주식 매수를 준비할 때라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의견이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코스톨라니는 소신파와 부하내동파라는 이론을 만들었다. 영어로 소신파는 firm hand, 견고한 손이라는 뜻이고, 부하내동파는 shaky hand, 흔들리는 손 정도 된다.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매수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할 사람, 그와 반대로 작은 하락을 두려워하고 단기 수익에 급급해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다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소신파의 손에 주식이 대부분 있다면 호재가 있으면 주식이 상승하고
나쁜 소식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즉 과매수, 과매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럼 향후 주식 시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현재 주식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앞의 내용들의 종합판이 바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 적응 국면, 과장 국면의 세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양상의 세 가지 국면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고, 이것을 일컬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명명했다. 달걀은 세로축의 반을 나누는 선을 그어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총 6가지 국면이 된다. 순서대로 상승운동의 조정 국면, 상승운동의 적응 국면, 상승운동의 과장 국면, 하강운동의 조정 국면, 하강운동의 적응 국면, 하강운동의 과장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달걀의 아랫부분은 주가가 낮은 주가의 저점이며 달걀의 윗부분은 주가의 고점 부분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식의 매수는 주가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달걀의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도는 달걀의 상단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지점은 예측이 어려워 쉽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징후가 있어 그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다면 말이 달라진다. 우리는 큰 비법을 얻은 것이니 말이다. 코스톨라니는 82년부터 87년까지의 예를 들어 그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다. 먼저 달걀의 아랫부분인 하락운동의 과장 국면, 상승운동의 조정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다. 언론에서 주식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유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월가에선 날마다 5천만 주씩 거래되고 있었다. 주식을 아무도 사지 않았는데 내답한 5천만 주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간 5천만 주의 주인은 누구였겠는가? 여기에 언론을 정확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아 거래량은 줄었으나 5천만 주를 받아간 사람들, 그들은 소심파 투자자였다. 소심파 투자자들은 그렇게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렇게 최하로 떨어진 주가가 조정 국면을 거치며 적은 거래량 속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주식의 거래량이 점차 줄고 소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 왕성하게 주식을 매수할 때이며 곧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기도 하다. 이후 82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금융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내건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었고 금리 정책의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 금리가 인하되었다. 어느덧 주가는 달걀의 바닥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여기에 눈여겨볼 포인트는 달걀의 저점의 통과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고삐를 느슨하게 푼 지점, 즉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에 달걀의 저점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저점을 언제 통과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소심파들은 서서히 분할해서 주식을 매수한다. 이후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지자 금리를 인하했고 경제는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했고 다시 매수자를 자극했다. 코스톨라니는 이 상승운동의 적응 국면을 다른 말로 동행 국면이라고도 했다. 주식의 보유자는 이 운동에 동행하기 때문이다. 동행 국면, 즉 적응 국면에서 나타나는 매수자를 호녀라라고 칭하기도 했다. 왜냐면 그들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이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킨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3국면, 상승운동의 과장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 거래량이 늘며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하고 시세에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하며 그 분위기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언론은 대규모 주식 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모임의 가장 핫한 이슈로 주식 투자가 거론된다. 그럼 이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부하 내동파에게 파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이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한 상승장 역시 계속 이어진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하 내동파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면서 끝이 난다. 그 결과 부하 내동파의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으로까지 매수한 증권만이 가득해진다. 현금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에게 넘어간 뒤다. 그때부터 부하 내동파 투자자는
그들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투자자를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다. 이때 달걀의 상단에서 최고점을 찍은 주가 지수는 하강운동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뀌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을 원인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금리 인상과 같은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그 전 단계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처음엔 서서히 지수가 하락하지만 적은 국면에서는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이 하락의 폭은 하강 국면의 과장 국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시장에선 비관주의가 팽배하고 이는 다시 가격을 압박하며 시세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이런 하강운동의 과장 국면에는 대개 심리적 전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어느 방향이든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그것은 재앙과도 같은 짧은 기간의 폭락일 수도 있고 또한 전쟁의 종료와 같은 뉴스일 수도 있고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시 달걀의 최하단 지점에 도착했다. 폭락의 끝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다시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들어와 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우리는 주가의 저점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순환의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징후를 안다면 시장을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그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자. 붐 없는 폭락이 없고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이 순환운동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